안녕하세요. 직장인 뉴스동입니다. 하루 10분 경제 뉴스 10개, 밤 사이 자산시장 변화 알아보며 함께 투자해 봅시다. 9월 26일 금요일 라이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뉴욕 증시 3일째 뚝, 미 성장률 급등의 금리 인하 기대 흔들. 최근 뉴욕 증시가 3일 연속 하락하며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3.8%로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금리 인하 기대가 흔들리며 국채 금리가 상승하였고 기술주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특히 오라클은 과대평가 우려로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견고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폭이 제한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97 대책 후 3주 연속 상승폭은 커져. 서울 아파트값이 97 대책 이후 3주 연속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포구와 성동구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성동구는 0.59% 상승하여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도 상승폭이 커지고 있으며 재건축 단지와 역세권 선호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사입니다. 기아 노사 임협 잠정 합의 기본급 10만원 인상에 성과급 450%. 기아 노사가 임금 협상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기본급을 10만원 인상하고 성과급을 450%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500명의 신규 채용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경영 환경 악화 속에서 노사가 공동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합원 찬반 투표는 오는 30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기사입니다. SK 최창원, 구세주처럼 나타난 AI, 제조업 경쟁력 부활 기회. 최창원 SK스펙스 추구협의회 의장은 AI 기술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AI를 단순한 기술로 보지 말고 이를 통해 제조업의 프로세스와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세돌 교수는 AI 시대의 혁신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I를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제조 AI와 디지털 혁신이 울산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기사입니다. 무역이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 5개 해외 기업 대상 관세 부과 건의. 무역위원회는 일본과 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대해 최대 43.6%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덤핑 수입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었다는 예비조사 결과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산 섭류판과 파틸크을보드, 중국산 치아 황산소다에 대해서도 덤핑 관세 부과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금융투자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사입니다. 코스피 불장의 B2 사상 최고, 외국인 K 주식 비율 시총 30% 상승. 코스피가 화랑을 보이면서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14조 1340억 원으로 집계돼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전체 신용 잔고는 23조 2867억 원으로 2022년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신용 융자 활용은 주로 인버스 상품 등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종목에 집중되며 거래가 크게 늘었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전체 시가총액의 30%를 넘어섰고 이날 코스피는 3471.11, 코스닥은 852.48로 마감했습니다. 일곱 번째 기사입니다. 환율 1,400원 뚫었다. 미국 현금 투자 받으면 1,600원 낼 수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미 투자 협상에서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환율이 1,600원이 이룰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잘 마무리된다면 환율이 1,300원대 중반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기사입니다.
중기부 내년 중소벤처 R&D의 역대 최대 2조 2천억 원 편성.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중소벤처 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인 2조 2천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벤처 캐피탈의 투자를 유도하는 힙스 방식 R&D 예산이 대폭 증액되며 지역 규모의 과제 수가 확대됩니다. 또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한국형 기술 사업화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기업의 성장 전주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기사입니다. 네이버 두나무 품는다.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지각 변동. 네이버가 두나무를 계열사로 편입할 계획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예정입니다. 두 회사의 협력은 디지털 금융 산업에서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게 하며 네이버는 강력한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소식에 힘입어 네이버의 주가는 11.4% 상승하여 25만 4천 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향후 두나무의 실적이 네이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열 번째 기사입니다. 원가 상승, 눈물의 가격 인상. 알고 보니 55개 업체 세무조사. 국세청이 원가를 부풀려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한 55개 업체를 적발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시도하며 판로액은 총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조사 결과 사주 일가의 사치로 이어지는 이익이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세청은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나스닥 마켓맵 해설입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는 22,384.70포인트로 전일 대비 마이너스 113.16포인트, 마이너스 0.550% 하락했습니다. 마켓맵 흐름을 보면 기술주 전반이 약세를 보였고 특히 반도체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하락세가 뚜렷했습니다. 애플은 플러스 1.81% 상승하며 상대적으로 선방했지만 메타는 마이너스 1.54% 하락했고 구글도 마이너스 0.55%로 약세였습니다. 테슬라는 플러스 3.98% 강한 반등을 보였고 에너지 부문은 엑손모빌, 쉐보론 등으로 혼재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빅테크 중심의 약세가 시장 전체를 눌렀던 장세가 전개되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마켓맵 해설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471.11포인트로 전일 대비 마이너스 1.03포인트, 마이너스 0.03% 하락하며 소폭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플러스 0.82% 상승하여 지수 방어에 기여한 반면 SK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0.28% 하락하며 반도체 대형주 간 엇갈림이 나타났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플러스 3.8% 강한 흐름을 보였고 셀트리온도 소폭 반등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제약 바이오주 전반은 약세였으며 네이버가 플러스 11.40%로 눈에 띄는 급등세를 보였지만 카카오는 마이너스 0.79%로 약세였고 금융주는 대체로 혼조 흐름이었습니다. 수급 면에서는 개인이 마이너스 5,411억 원 순매도, 외국인이 플러스 2,196억 원 순매수, 기관이 3,214억 원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은 대형 핵심주 중심의 상승과 일부 업종 약세가 뒤섞인 상태입니다. 다음은 마켓맵 해설 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 마켓맵 해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이 강하게 나타난 정세였습니다. 비트코인이 낙폭을 이끌었고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6.64%로 더욱 강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알트코인 대다수도 동반 약세로 솔라나, XRP, BNB 등 주요 코인들이 모두 큰 폭으로 밀렸고 카르다노, 트론 등도 하락 흐름에 합세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특이하게 VMS 클래식은 플러스 44.96%라는 강한 반등을 기록했는데 이는 특정 테마성 수급 혹은 급등 모멘텀이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종목 하나의 역동성은 시장 전반 흐름을 반전시키기엔 역부족한 느낌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거의 변화없이 유지되며 위험 자산에서 일부 자금이 스테이블 기술 기반의 비율로 전환된 흐름도 일부 반영됩니다.
오늘 라이트 뉴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